그 의도를 그냥 다 알려드린 거예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이걸 물으려고 한 겁니다. 넣은 거예요. 해설에. 혹시 모자란 게 있다면 제가 네, 나중에 전화드리니까 네. 다시 한 번 또 만나는 걸로 하죠.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편의 부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으로 개념 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의 문제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 양이 좀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용 문제집을 안 하고 이거를 하면 나 너무 불안해 라는 분들이 있죠. 제 동생도 당장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개념편하고 문제편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개념편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낯설은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분수는 몇 자릿수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답을 쓰진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문제편은 해당 단원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개념편에서 던졌던 그 낯설은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서술을 해야 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다. 설명을 주고 들어가지만 분수는 어떤 수일까? 값이 없는 수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문제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개념을 주고 시작해서 문제를 풀지만 문제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였어. 해서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쓰고 정리하게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애를 풀려봤거든요. 기하는 안 풀려봤지만 대수는 제가 풀려봤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좀 느끼냐면 쌤 같은 게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유형 문제 하나를 주면 걔를 풀면 나머지 문제가 세트로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별로 많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가 몰려있을 때는.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개념을 적용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보기가 5개가 있으면 보기 5개가 다 아리까리한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생각보다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낯선 질문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네.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 마무리가 구성이 되냐면 자,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같은 식으로 예를 들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를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공식이 도출돼서 나왔는지를 앞에서 너가 공부해봤으니 그걸 네 스스로 한번 써봐. 기하는 조금 더 대수보다는 그 논리적인 전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질 수밖에는 없었어요. 초등 도형은 전부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왜 이렇게 되냐, 왜 그래? 이름이 사각형이니까 점이 4개겠지. 이렇게 그냥 애들이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나의 논리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두 개가 왜 합동이야? 라고 하면 폭이니까 똑같아요. 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얘가 왜 반드시 딱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기하학적으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중등에 가서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준비가 됐다고 할 볼 수 수 있는 있겠죠. 거죠. 결국은 중학교 수학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초등 기하랑 중등 기하는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초등 그냥 안 해도 돼. 중등 가서 다 새로 할 거야.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준비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근데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다 또 알파벳으로 기호를 쓰니까 그것도, 그리고 이제 또 말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평행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수직도 이렇게 표현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습도 안 됐어. 개념도 많아져. 갑자기 증명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전개도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초등 고학년 수준에 맞게 그 중간을 딱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간다면 중학교에 가서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런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연착륙,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등으로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부드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수학에 대한 모든 감정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고 이 책을 만들었으나 네. 어머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적다. 네. 개념편이. 네. 근데 개념편 적긴 적어요. 문제수가. 그래서 이제 문제편을 만들면서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고 넘치도록 네. 네, 약간 여기까지 넘치도록 애들이 풀면 어려울 거야. 양이 꽤 될 거예요. 네, 문제수가 제가 생각해도 이거 좀 뺄까? 이랬다가 그냥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근데 사실 문제라는 게 그래요. 이 문제 너무 아깝거든. 그죠? 네. 이 문제 꼭 애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근데 뺄래도 요거 다음에 요걸 해봐야 요걸 할 수 있으니까 또 얘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중간에 이제 논리적인 계단을 이게 다 놓다 보니까 이건 사실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2, 3, 4라는 단계가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기하를 접하는 방식이 1에서 5로 바로 넘어가죠. 왜 1에서 5로 바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기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렵다는 건 많이 안내해서 그래. 그래서 많이 해보면 돼 라고 1에서 5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5를 막 하지. 5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는 2, 3, 4에 걸맞는 문제를 밟아 나감으로써 5를 가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문제라는 얘기고, 그 필요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좋아요. 쓸데없는 문제로 장수를 채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해답지는 채점을 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책이 절반이 해답지예요. 절반이 문제고 거의 진짜 반이야, 반. 이렇게까지 두꺼운 해답지 왜 이렇게까지 만드셨나요? 도대체 뭘 말한 거야? 지금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네네. 그러니까 다 1에서 5로 점핑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1, 2, 3, 4, 5를 만들었다. 이제 저도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모르시잖아요. 그쵸, 모르죠. 그게 이제 의도니까. 근데 그 의도를 그냥 다 알려드린 거예요. 네. 사실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애가 틀렸어요. 근데 틀렸다고 그냥 애를 너무 잡지 마시고 이게 진짜 여기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개념이 그냥 여기에서 여기도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니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같은 것들을 어머님들이 판별하시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자, 수학 전체에서 지금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근데 애가요, 옛날에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이걸 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애가 이걸 맞췄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 요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면 직립면체를 저희가 왜 이렇게 다루냐면요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네. 네,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머니, 사실 직립면체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면 좀 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분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그럼 해설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뭐 이거는 외우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이니까요. 그 빠른 정답으로 채점하고 우리 애가 동그라미가 몇 개, 틀린 게 몇 개 이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정답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보세요. 70% 정도 맞는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80% 정도 맞는 문제집을 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70%,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1단원부터 6단원에서도 중요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고 애가 유독 2단원이 안 돼. 근데 2단원은 약수배수야.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애가 유독 뭐 어떤 단원이 안 되는데 그게 자료와 가능성이야. 그건 가능성이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문제집마다 얘가 몇 프로를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중요도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2문제는 정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8개는 그냥 세트 구성을 위해서 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근데 얘가 80%를 맞았는데 그 8개를 맞고 이 중요한 2개를 틀렸어. 그럼 그 문제집 헛한 거예요. 그 얘기인 거야 지금 맞아요. 사실 맞죠? 네.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해답지에 그 설명을 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많이 맞았어. 얘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를 차라리 애랑 같이 해답지를 보고 연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답지 설명이 쉬운 편이에요. 그죠? 안 보셨죠 아직? 아니 해답지 설명이 좀 전반적으로 쉬워요. 왜냐면 보통 수학 문제집의 답지는 중학교 수준은 돼야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답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걸 아이들이 그렇게 서술을 할 수도 없고 엄마가 그 서술 방식을 보고 애가 그걸 하라고 지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냈으며 이 문제가 먼저 배웠던 그 개념과 나중에 배울 개념의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으니 그걸 꼭 체크하셔라는 용도인 거죠. 다른 걸 공부하는 것보다 남의 외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해답지를 보고 연구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에서 개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우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뭐에 집중하고 뭐는 좀 그냥 많이 좀 틀렸어도 그냥 이거는 사실 어른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개념들도 초등 수학에는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그렇지만 또 짚어줘야 되는 것들은 짚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해설이 저렇게 된 데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뭔 얘기를 또 하려고 웃으시나? 지난번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한 초등학교까지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그쵸. 이왕이면 유기농 먹여야 되는 거 유기농 아니야? 먹고 너 그런 과자 먹지 마. 이런 햄버거 먹지 마.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중고등학생한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다 관리를 해주시는데 정말 유독 문제집에 대해서만은 너무 관대하시고 너무 출판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브랜드 이거 하면 다 잘 되겠지. 이걸 풀렀는데도 너 아직도 그게 안 돼? 그럼 한 권 더. 그러니까 영양제 고르시듯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제에는 무슨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고 이런 거 다 알아서 어머님들이 세팅해주시고 이거 좋은 거 먹어라 하시는 것처럼 문제집을 고르실 거나 문제를 이제 보실 때도 이 문제가 좋은 문제다. 이 문제는 되게 애를 생각하게 한다. 아니면 이 문제는 10개, 100번을 풀어도 얘가 얻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같은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시라고 여기다 또 그런 걸 넣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반올림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반올림하고 올림, 버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할 때 4 이하면 버리고 5 초과면 이제 올려라. 그래서 그걸 엄청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외우고 막 외우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반올림이 됐는데 이런 수였다. 원래 수가 뭐였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반올림 자체는 사실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려라. 이것만 알아도 사실 이후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버림이나 혹은 올림 같은 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게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끈을 1m 단위로 파는데 내가 딱 50cm가 필요하다. 그럼 뭐 올려야지. 달라고 할 수 없지. 네,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머 이때는 올림이야. 이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이 올림, 버림, 반올림 자체가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수능까지 들어간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중 반올림을 쓸 수 없는 수능. 이번에 경기장에 입장한 관객 수가 1989명이었다는 건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우리 집 전화번호는 끝에 전화번호는 1989다. 이거는 올림이나 반올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삼촌은 1989년에 태어났다. 이걸 올림, 벌림, 반올림 할 수 없는 거죠. 대충 1990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삼촌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수라는 게 양도 있지만 기호도 있고 순서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4 이상이면 4 미만이면 올림 이거를 외워갖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그걸 적용을 하는 거를 사실 잘 모르는 때가 되게 많죠. 실제로 아까 이제 버림, 올림 막 얘기하셨는데 애들이 버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가 은행에 32,950원을 들고 갔어. 누나 4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누나가 그걸 바꿔주니 올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장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 올림, 반올림 이거 요 정도만 알면 딱 되는 거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단원별 문제집으로 들어가면 그 단원에서는 그 문제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엄청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심화, 최상위 막 가면 이제 어림, 올림, 반올림으로 막 문제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 판단을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설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었다. 이거 한 권은 여러분 한번 제대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집을 볼 때도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애들 중학교 때 간 문제집 안 골라주실 것 같으세요? 아유, 그때도 필요해요. 그때도 필요하니까 좋은 문제의 기준이란 이런 거구나. 개념을 아이들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얻으시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선생님? 네.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점점 좋은 책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걸로. 지난번에 비해서 서로가 흥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풋풋한. 제가 반말 안 하기로 했거든요. 반말하니까 더 흥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오늘 인터뷰 저 되게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혹시 모자란 게 있다면 제가 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네. 다시 한 번 또 만나는 걸로 하죠. 여러분 책은 나중에 이제 서점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고 오늘 팀장님하고의 이 즐거운 만남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제가 뭐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되려고 하니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이제 현타가 오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거나 이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또 나오세요, 선생님. 이러면 또 뭐 나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